안녕하세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직국장 이종남입니다. 오늘 교육은 우리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그래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입니다.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노동조합은 자기의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러겠죠. 작게는 친목회 같은 조직도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활동이 있는데, 그럼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오늘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왜 이런 그림을 두 개를 넣어 놨냐면, 보통 이 방향,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노선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지하철 노선도 있듯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 학비노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이 사막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꽃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꼭 사막 너머에 꽃길이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지 어디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활동 역시도 대한민국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얘기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라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를 제1로 꼽은 이유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 생활 환경, 심지어는 인권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진 볼까요? 왼쪽은 정규직이겠죠? 오른쪽은 일용직. 명절에 정규직은 굴비 세트, 비정규직은 치약 세트. 실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재도 그렇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 때 수당으로 1년에 한 100여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데, 정규직은 어떻게 되죠? 기본급과 호봉을 합산한 금액의 120%를 추석과 설에 60%씩 나눠서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 2배 이상 명절 수당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어땠죠? 그 2012년도인가에 명절 수당 20만 원이었죠. 그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오른쪽은 뭐냐? 누구는 사원증, 누구는 출입증인데요. 작년인가 그 자벌드라고 하는 투쟁을 했었습니다. 자벌드 사업장이 뭐냐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아이들 직업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직고용 하냐 마냐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자벌드에서 일하셨던 조합원분, 비정규직이시죠. 조합원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만약에 이 회사에 불이 나거나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출입 카드가 없대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불이 나더라도 정규직이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정규직은 우리 사원이지만 비정규직은 내 직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사원증이고 누구는 출입증이다, 이 얘기가 사실은 남의 말 같지 않은, 어찌 보면 자벌드 같은 경우엔 대놓고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코로나 시기에 처음 재택근무나 방역 얘기 나왔을 때 교사 공무원에 대한 얘기만 나왔을 뿐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비정규직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왜 심각한지 몇 가지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 표 보시면 회색이 2018년도, 빨간색이 2019년도입니다. 정규직의 비율은 줄어들었죠. 비정규직의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숨겨진 비정규직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 이제 학교 비정규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잘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처우나 뭐 대접해 주는 거는 전혀 정규직과 같지 않죠. 오른쪽에 또 뭡니까? 임금격차입니다. 임금격차가 실제 2배 이상 나고 있다는 거고요. 2004년과 2017년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임금격차가 이렇게 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실제로 2배 이상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정규직은 그래서 뭐가 문제냐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비정규직에게는 인권이 없다. 두 번째는 안전이 없다. 세 번째는 평등이 없다. 생활이 없다. 미래가 없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도 많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 교육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에 분명히 근무 시간 외에 하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돈을 안 주려고 근무 시간 내에 하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뭐 돌봄교실 같은 곳에서 학부모들에게 민원이 오면 그 문제를 보호해주고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에게 모든 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문제.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좀 다른 형태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서울의 모 학교 교장이 급식실에 일하시는 분들 불러다 놓고 한자 공부를 해라. 무식해가지고 급식실에서 일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대놓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갑질이란 갑질은 너무나 심합니다. 공공기관도 이럴진데 사실 사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아니 모두가 똑같이 태어났고 단지 일하는 것도 같은 건데 정규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왜 그 사람의 어떤 인권 문제까지 가야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이 없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OECD 주요 국가 산재 사망률 보면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전쟁 병사보다 위험한 한국 노동자라고 하고 있죠. 보세요. 이라크 전쟁 10년간 사망한 미국 병사가 한 해 평균에 45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한 해 평균에 1929명이 사망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1위일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태일 3법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한다는 얘기가 3명까지는 봐주고 3명 이상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벌금을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정말 이 기가차를 노리시고 더 심각한 상황들은 보시면 이제 고용 형태별 재해 발생 현황인데요. 비정규직에 보면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사망 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자체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가장 1등인데 그걸 또 세분화해서 봤더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봤더니 사망재해와 관련해서는 2배입니다. 딱 2배. 정규직은 11명이 이제 사망재해를 당할 때 비정규직은 21명이 당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에게 그리고 싼 값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이 안전 문제를 사용자들, 사업주들은 비용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을 당연히 들어야 될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주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법적으로는 2명이 가서 지켜야 할 곳을 1명이 지키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죠. 구의역 김군 때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김영균 문제도 그랬죠. 말로는 사건이 나면 해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위험한 사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 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용역 파견직이나 임시계약직, 파트타임직에서는 산재 사고를 당해도 보험 처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평등이 없다, 생활이 없다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정규직은 임금이 4.3% 오를 때 비정규직은 0.5%가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에 선이 정규직의 임금 비교, 평균 임금이죠. 평균 임금. 아래 거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4.3% 오를 때 비정규직은 0.5% 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보험 가입률 자체도 상당히 떨어지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거의 이제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50%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은 거죠. 추가해서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색이 다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인데요. 뭐 4대 보험은 받고, 퇴직금 보실까요? 퇴직금도 30.9%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상여금도 34%, 시간의 수당도 17% 정도, 유급휴가도 23.9%밖에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복리비 지출 규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 형태의 차이뿐만 아니라 근로 형태의 차이에 따른 임금이 저임금이고요. 저임금으로 인한 또 법적인 저임금 플러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분을 완전히 갈라놓고 큰 문제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가 없다예요. 볼게요. 방학 때 뭐니? 왼쪽은 이제 금수저, 오른쪽은 흑수저 청년입니다. 왼쪽은 수도권 대학 기계공학과 졸업반인 최모 씨는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소개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외국계 회사에서 인턴으로 생활하면서 스펙을 쌓았다. 게다가 대기업 하반기 공채를 대비해 성형수술을 받았다. 우리 흑수저 청년은 뭐 하게 됩니까?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공정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최근에 그 인천국제공항 얘기를 하면서 공정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공정함이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기업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학생들 역시, 졸업생 역시 출발선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과연 열심히 수십 년 일한 사람과 열심히 수십 년 공부한 사람의 비교는 달라야 하는가? 그 무게는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노동 자체로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분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나눠서 신분을 가르려고 했다면,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눴죠. 아주 심각한 거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고, 이 비정규직에 대한 철폐 없이 우리의 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임금은 올릴 수 있지만 우리만 나아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이번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직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해. 커피나 한 잔 갖다 줘. 이게 뭐 과장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어떻게 투쟁했는가를 얘기를 할 건데요.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규직 세상 엄마가 만들어줄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엄마가 만들어줄게.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 부분이 어디인지 봤더니 학교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방학 동안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해서 출퇴근하고 그렇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또. 학생회에서 이탈을 뛰는 사과는 어떻게 깎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파업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발언한 게 조리사는 별게 아니고 동네 아줌마일 뿐이며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